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주차 법치사회의 이해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다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하고 또 최고 권력에 의해서 결합된 인간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요, 세 가지 요소, 바로 주권, 국민, 그리고 영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 보면요, 국가 성립의 기원에 대해서 따지는 그러한 하나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신의설인데요. 아시다시피 신의 뜻에 따라서, 갓이죠, 갓. 신의 뜻에 따라서 설립된 거, 이것이 국가다. 또 두 번째는 신력설, 정복에 의해서 지배와 복종 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 국가로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신력설입니다. 이 가족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족과 부족을 거쳐서 근대 국가가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족, 부족, 이게 다 가족 아닙니까? 이것이 확대되고 그래갖고 근대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니까요. 그 다음 이제 계급 국가설, 이거는 이제 경제적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이건 근대 시민사회 이후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까지 이제 수용되고 있는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에 따라서 홉스라든지 여러분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된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에 근거해서 국가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제는 국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주권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바로 이 최고의 권력이 주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권이 갖고 있는 성격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어떤 간섭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래서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권과 또 관계에서요, 우리가 이 통치권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주권은요, 바로 이 헌법을 최초로 만드는 바로 헌법 제정 권력과 비교했을 때 바로 이 주권은 이 헌법을 처음 만드는 헌법 제정 권력보다도 높은 상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 갖고 있는 최고성은요, 국가의 하나의 주인된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 통치를 위해서 부여된 통치권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권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는 우리 영토고권, 대인고권, 그 다음에 권한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발동 형태에 따라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의 구성 요소로서 두 번째 이제 국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민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라 그럴 때는 국가에 소속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소속해서 통치권에 복종할 어느 통치권이요?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개개의 자연인, 보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라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에 소속해서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의 자연인을 의미한다. 이것이 국민의 개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이 되는 자격, 이것을 국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국민이 되는 하나의 요건을 법률에, 여러분들 이 법률 하게 되면 바로 국적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이 되는,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관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은 바로 속인주의입니다. 속인, 사람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적법상 출생 당시에 부, 아버지 또는 모가 한국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합니다. 이것이 속인주의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후천적인 취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나 혼인이나 귀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천적인 하나의 취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일 국적주의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단일 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 국적자, 이 복수 국적자는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수 국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러한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만 20세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됐다. 이런 때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적의 상실과 관계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만일에 외국인과 혼인해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양자로 가는 경우인데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 양계 혈통주의입니다. 현행 국적법은요, 부모 양계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국적법에서는요, 부계 혈통주의를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용이 한번 보시면요, 국적법 제2조 제1항 1호 위헌 제청권에 대하여 모가 한국인인 자녀들은 외국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가 배상 청구권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국적법, 그러니까 1948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1997년에 전문 개정이 되기 전의 법을 구국적법이라 그러는데, 바로 구국적법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하나의 불이익들을 굉장히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바로 이 법의 구국적법에 따라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차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뭐가? 바로 부계 혈통주의가요. 그래서 현행법은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의 구성 요소로서 세 번째 영역입니다. 자, 이 영역은 가장 국제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역은 국가가 국제법상 제한 없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는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 이렇게 했을 때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이렇게 해서 이 섬들은요, 그 부속 도서로서 모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는 12해리이고요. 대한해협, 그러니까 일본하고 인접한 대한해협 경우에는 이 3해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일반적으로 지배 가능한 상공에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의 바다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점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놨는데요. 제가 직접 그림으로 일일이 좀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먼저 이 기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좌측에 나와 있는데요. 자, 기선이 뭐냐?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이런 통상의 기선, 이것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가장 우리가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조선일 때 이루어지는 이러한 하나의 그 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 수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접속 수역. 이것은 제일 왼쪽에 기선으로부터 측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깥쪽 24해리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영해 부분, 요 12해리 있죠. 그렇죠? 요거를 제외한 수역, 이것을 접속 수역이라고 해요. 이것이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의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배타적 경제 수역. 여러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EEZ라고 해서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협약에 따라서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 우리가 살펴봤던 기선 있었죠. 자, 여기서로부터 쭉 나가서 200캐리, 그래서 그 바깥쪽으로부터 200캐리의 선에 이르는 그러한 수역 중에 대한민국의 영해, 여러분들 대한민국 영해 12해리 있잖아요. 바로 영해를 제외한 수역,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그러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